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심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라고 정치권에서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게 복지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기능. 보건복지부는 이 의료기능과 복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가족부를 국민권익부로 바꾸면 돼요. 국민권익부. 그래서 국민에 대한 권익,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가 되면 됩니다. 이게 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권익으로 가야 돼요. 권익. 그래서 복지가 마치 그 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국민의 권익이다라는 거예요. 권익.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요 복지 기능, 이 복지 기능이 이제 국민 권익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의 권익, 여성의 권익, 남성의 권익, 그렇죠? 국민의 권익, 장애인의 권익, 또 뭐 근로자의 권익, 이런 권익으로 가는 거예요. 국민 권익부. 그래서 이 국민 권익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국민의 이제 국민 권익부는 공무원을 50%를 이제 민간인으로 그 개방형으로 해서 임기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권익부에서는 최대한 정부 예산을 아껴가지고 국민권익금으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국민에게. 그래서 또 국민권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민기업. 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국민기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이제 국민기관으로 하여서 여기서 이제 국민기업과 국민기관에서 국민권익금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국민권익금을 국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다양한 그러한 그 업무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그 한 기업이 독식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지금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은 AI,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시대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금을 마련해가지고 국민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기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주산업이라든지 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로봇, 드론 이쪽 분야에 4차 산업혁명 분야 또 바이오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국민 권익금을 만들어내서 이제 국민에게 최대한 권익금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 권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권익 위원회가 있죠. 그 국민 권익 위원회는 이제 국민권익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인으로 다 채워서 국민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권익금을 감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권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의 권익이 침해됐다 그러면 국민권익부에서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국민권익부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제 복지 기능이 일로 가는 거예요. 국민 권익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는 이제 글로벌 의료부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 해외 진출 및 우리 의료 기술을 해외 진출시키고 그 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한국 병원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 기기라든지 의료 기술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 그래서 우리 지방에 지금 많은 그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의료부를 통해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우리가 글로벌 의료기관들을 지방에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은 이제 글로벌 관광부, 네, 그래서 이 지방의 이 문제를 지방의 지금 인구 절벽 문제를
관광객으로 채우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전 세계에서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관광청을 해외 관광청들을 만들어 가지고 글로벌 의료부 이 글로벌 관광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육 해외 진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 환자,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뭐라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걸 텀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용이라고 그래요. 미용. 그쵸? 화장하고 뭐 이렇게 머리하고 이러한 그 미용 분야, 피부 미용 이런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진짜 그 해외에서 피부 미용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원장들이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예?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지방 대학이 다 문을 닫는다 막 이러는데 이 지방 대학을 글로벌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서 평생학습을 받지만 외국인들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교육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하고 해외의 그래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그 다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글로벌 의료부로 가야 된다. 저는 제가 해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바라보는 한국과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이 달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글로벌적인 한국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미국, 캐나다, 뭐 프랑스, 호주, 뭐 아일랜드, 뭐 영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나라와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이 글로벌 감각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를 글로벌화된 나라로 만들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인류 국가, 선진 인류 국가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비전이 서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여성 가족부가 있어야 되니까 남성 가족부도 만들자. 또 남성 가족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가족, 한부모 가족부도 만들자. 또 요즘에 1인 가족이 있기 때문에 1인 가족부도 만들자 해갖고 장관을 5명으로 늘리자, 이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우리의 국민의 권익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 논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